AC 볼티지 어떤 파가 있을 때 그 파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A 코사인 오메가 T 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든지 괜찮아요. 뭐 볼티지도 괜찮고 커런트도 괜찮고 이런 경우에 이거를 페이저 폼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는 하는데 이제 이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하나의 오메가에 대해서예요. 하나의 오메가에 대해서 V J 오메가는 어떻게 표시가 되죠? A 페이저 폼으로 각도 파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또는 컴플렉스 폼으로 해서는 A 익스포넨셜 J 파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거는 A 코사인 파이 플러스 JA 사인 파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감이 오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페이저 폼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걸 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거고,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 전기공학 이번 학기에 강의한 내용 중에서. 왜냐하면 너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이 페이저 폼을 이용한 회로 해석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봐야 될 컨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 우리 배운 적 있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어떤 거를 배웠죠? 저항, 커패시터가 있어요. 커패시터 임피던스는 뭐죠?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배우면 돼요. 괜찮아요. 자, 임피던스는 뭐냐면은 쉽게 설명해서 이게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은 이제 학부생들 위해서 쉽게 설명하자면은 컴플렉스 도메인 상에서 즉 복소수 값을 가지는 저항 값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단 적고 예시를 보여줄게요.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임피던스 특징은 임피던스는 일단 Z로 표시하고 이건 알고 있죠. 그리고 Z는 당연히 J 오메가의 함수예요. 즉 임피던스의 특징은 첫 번째로 주파수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어떻게 정의되냐면 V J 오메가 오버 I J 오메가. 자, 처음 얘기했다시피 임피던스는 레지스턴스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게 R을 넣어봐요. R은 V 나누기 I 맞죠? 또는 V는 I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임피던스는 똑같은데 단지 차이가 뭐가 있냐? 주파수 영역에서의 함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동일한 얘기긴 하지만은 컴플렉스 넘버, 즉 복소수 값을 가져요. 처음 얘기했었죠. 복소수 값을 가지는 저항 값이에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Z는 100 플러스 20J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단위 옴이 돼요. 옴. 자, 저항이 있으면 저항은 100옴, 20옴, 30옴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임피던스는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를 가지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좀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일반적으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frequency dependent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이 Z값은 상수죠.
이건 상수의 주파수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은 특정 소자의 임피던스는 주파수의 함수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오메가가 1 라디안 퍼 세컨일 때와 오메가가 10 라디안 퍼 세컨 그리고 뭐 10의 6승 라디안 퍼 세컨 일 때 Z 값이 틀린 거예요. Z 값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Z 값이 1J5이다. 이건 Z는 10J5이고 Z 값이 10의 6승 J5 이렇게. 즉 오메가가 바뀔 때마다 저항값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항인 frequency dependent, 즉 주파수에 따라 저항값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특성이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죠. 레지스터. 우린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이 정의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Z는 V 오버 R이에요. V 오버 I죠. 자, 그러면 자 V 오버 I예요.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은 V를 I로 바꾸던가 I를 V로 바꿔요. 그러면 레지스터의 볼티지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죠? V는 어떻게 되죠? IR이 되죠. 따라서 V는 IR이 되고 I 값이 되니까 레지스터의 임피던스는 R이에요. R이에요. 이거 R 값은 보통 실수죠. 우리 15음, 25음 할 때 10J라고 안 그러니까 이거는 리얼이에요. 실수 값을 가지는 임피던스를 가지게 돼요. 인덕터 동일하게 해보죠. G는 V 오버 I. 똑같이 자 I를 놔두고 V 인덕터의 볼티지 이퀘이션 어떻게 되죠? L D V DI 오버 DT죠. DI 오버 DT. DT 이거 I로 바꿀게요. 자, 바뀌니까 이제 값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문제가 발생해요. 앞으로 못 나가요. 그렇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우리가 얘기하냐면은 자, 이 임피던스는 오메가의 함수라고 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볼티지 값이나 커런트 값 모두 특정 주파수를 가지는 거예요. 즉 특정 오메가에 대해서 I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I는 A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해되나요? 어떤 뜻이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인덕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인덕터가 있어요. 인덕터가 있고 여기에 AC 볼티지가 정해지게 돼요. 그러면은 특정 오메가에 대해서 얘는 AC죠. AC니까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는 항상 이 오메가의 코사인형이죠. 따라서 이거를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 또는 A 닷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이 일반적인 형태죠. AC에서는. 그런데 이거의 단순한 폼으로 그냥 우리는 어쨌든 이거는 이 I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I 그리면은 사인, 코사인 이런 함수를 가지게 되죠.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이렇게 특정 오메가일 때 I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는 A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L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은 J 오메가 T가 나오죠. 그리고 A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J 오메가 L이 돼요. 언제? I가 정연파, 즉 사인 웨이브나 코사인 웨이브를 가질 때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럼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일단 이미지너리고 허수값을 가지죠. 순수하게 허수값이죠. 허수값을 가진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임피던스의 값이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임피던스 인덕터가 있어요. 인덕터가 1mHz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1Hz일 때와 10Hz일 때 이 값이 어떻게 되죠? 1Hz에서 10Hz로 바뀌면 10배 증가하죠. 따라서 이 임피던스는 오메가에 비례하는 그런 임피던스를 가지게 돼요. 즉,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파수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커패시터를 보면은 커패시터는 마찬가지 V 오버 I가 되고, 이번에는 I를 바꿀 거예요. C dV 오버 dt 이렇게 바꾸게 되고, 여기서 V를 A exponential j 오메가 t 라고 가정한 거예요.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했을 때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A exponential j 오메가 t 나누기 C j 오메가 A exponential j 오메가 t가 돼서 이게 결국에는 1 over j 오메가 C 이렇게 돼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j가 분모에 있죠. 그러니까 순수한 허수예요. 실수부가 없어요. 허수만 있죠. 따라서 이건 순수하게 허수값을 가지는 임피던스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교 테이블을 만들어 보죠. R과 L과 C가 있어요. 여기서 임피던스는 뭐죠? 이거는 R이죠.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 이거 임피던스는 1 over J 오메가 C가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임피던스는 이제 복소수죠. 복소수란 말은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을 때 이렇게 돼서 이 수가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복소수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가 가능해요. 이걸 표시할 때는 첫 번째로는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값은 A 플러스 BI로 표시할 수가 있죠. 이런 방법.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은 A 각도 파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의 앰플리튜드, 즉 절대값은 A가 되고 위상은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거기에 봐서 이 임피던스의 절대값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R이죠, R. 이건 어떻죠? 오메가 L이죠. 이거는 1 over 오메가 C가 돼요. 세 번째로 각도, 위상. 이거 위상 어떻죠? 0이죠, 0도. 이제 라디안으로 할 거예요. 이거 위상은 얼마죠? 2분의 파이죠. 이거의 위상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 적었죠? 여기는 각각의 임피던스를 복소 평면에 그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임피던스의 리얼 파트와 임피던스의 이미지너리 파트로 분리하게 되면은 저항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실수만 가지는 값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죠? 인덕터예요. 인덕터. 그리고 이 값은 오메가 L이 돼요. 반대로 아래로 향한 이 값은 카패시터고 이거의 값은 1 오버 오메가 C가 되게 돼요. 복소 평면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쉽죠? 임피던스 값이 오메가 R이고 J 오메가 L 그리고 1 오버 J 오메가 C 이거를 완전히 구구단처럼 체화를 해야 돼요. 자, 왜 그런지를 보죠. 우리 등가회로 등가정 배웠죠? 등가정.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기억나나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자. 두 개의 터미널에 걸린 등가 저항이 얼마인가? 이거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우리 너무 잘해요, 이런 것 이제. 당연히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법한 문제겠죠. 이거보다는 복잡하겠지만. 자,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던 게 과연 그러면 이렇게 소자를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보일 거예요. 한 개 이상의 소자를 가지는 멀티플 컴포넌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느냐? 예제를 보죠. 두 개의 컴포넌트가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R1과 C1이 병렬 연결되어 있고, 자, 이거의 전체 임피던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피던스를 Z라고 보죠. 그럼 Z는 R은 약간 작은 R이에요. 저항의 임피던스와 커패시터 임피던스를 더한 합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저항이 두 개 있어요. 임피던스는 저항이랑 똑같다고 했죠. 이게 R1이고 이게 R2인데 이거 전체의 임피던스, 전체의 저항값 R은 R1 플러스 R2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되죠? R은 R1 병렬 R2가 되죠. 그럼 이건 어떤가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Z는 ZR 병렬 Z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Z는 R이랑 동일한 거예요. 단지 복소수일 뿐이고 얘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Z는 일단 1 오버 Z는 1 오버 ZR 플러스 1 오버 ZC가 돼요. 계산해 보죠. ZR은 뭐죠? R이죠. R1. ZC는 뭐죠? 그렇죠. 1 오버 J 오메가 C니까 그걸 역수치하면은 J 오메가 C가 돼요. 그럼 Z는 뭐가 되냐면은 1 오버 R J 오메가 C가 되고 그걸 계산하면은 R 오버 1 플러스 J 오메가 R C가 돼요. R1, C1이 다 붙어 있어야죠. R1, C1, R1, C1, R1, C1 이렇게. 이 복소수, 자, 제일 처음에 복소 특징이 이 임피던스 Z는 순수하게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아니면 실수부, 허수를 가진 복소수일까요? 복소수죠. 실수부도 있고 허수부도 있어요. 자, 여기 왜냐면은
여기 J가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 임피던스 Z 값은 주파수에 따라서 값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죠. Z는 오메가의 함수예요. 오메가는 주파수죠. 오메가는 2파이 F예요. 자, 그러면 이 임피던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죠. 우리 그 수렴이라는 거 배웠죠? 수렴.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수렴할 때 Z는 어디로 갈까요? R1이죠. R1으로 가죠. 오메가가 무한대로 갈 때 Z는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요. 맞죠?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0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오메가가 매우 커지니까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0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메가가 특정 수치를 넘어가면 여기 1에 비해서 이 숫자가 더 커지죠. 훨씬 커지죠. 예를 들어서 이게 1이고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0의 6승 J라고 해보죠. 그러면 얘는 거의 10의 6승 J분의 1과 같죠. 따라서 얘가 기본적으로 0으로 수렴한다 하더라도 얘는 어떤 형태를 띠냐면은 오메가가 매우 크니까 Z는 R 오버 1 플러스 J 오메가 C1 R1 C1 R1 C1이고 오메가가 매우 크다면은 이건 어떻게 근사할 수 있냐면은 J 오메가 R1 C1으로 근사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거를 약분하면 1 오버 J 오메가 C1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결국 이건 어디로 가나요? 오메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맞아요.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첫 번째 케이스 0으로 갈 때 임피던스의 매그니튜드는 뭐죠? R1이죠. 임피던스의 페이지는 어떻게 되나요? 0도죠, 0도. 0 레디안이에요. 오메가 무한대로 갈 때 임피던스의 매그니튜드는 뭐죠? 0으로 가죠. 임피던스의 각, 사실 이걸 한 게 각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임피던스의 각은 어떻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이해되나요? 왜 2분의 파인지? J가 분모에 있죠. J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를 J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C1 분의 J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려움보다는 저것 쪽에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개의 매우 극단적인 경우예요.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오메가 무한대로 갈 때니까.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죠. X축은 오메가예요. 그리고 Y축은 임피던스의 매그니튜드예요. 그래서 오메가가 0일 때, 그쪽 Z는 오메가의 함수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오메가가 0일 때 절대값 Z값은 얼마죠? R1이죠. R1. 오메가가 무한대로 갈 때 값은 0으로 가죠.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줄어야 되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얘가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러프하게. 그럼 이제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아니 세상에 이런 그래프가 말이 되냐? 왜 갑자기 직진으로? 이거 우리가 본 그래프랑 모양이 틀리죠. 우리가 봤던 그래프는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파라볼릭, 그다음에 선형, 아니면 3차 이렇게 이런 거밖에 없죠. 아니면 사인, 코사인. 근데 자 지금 보면 이거는 어때요? 이거 뭐 갑자기 직선으로 가다가 꺾이죠. 계략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제대로 그린다면은 매우 정확하게 그린다면 쭉 가다가 매우 스무스하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임피던스의 매그니튜드가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가다가 어떤 주파수를 넘어가면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주파수냐? 오메가 C라고 표현하는데, 자, 다시 이걸 보죠. 이걸 보죠. J 오메가 RC가 J 오메가 R1 C1이 1보다 매우 작으면은 매우 작다는 말은 뭐 0.1, 0.01, 0.001, 0.00001 일 때 이건 어떻게 근사할 수 있죠? R1으로 근사할 수 있죠. J 오메가 R1 C1이 1보다 매우 클 때는 이 1이 무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1 J 오메가 C로 표시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이 값이 R1이고 이 구간에서는 이 값이 1 J 오메가 C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절대값이니까 J가 빠져야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트랜지션이 발생하는 위치가 뭐냐? 위치는 바로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예요. 그 말인즉슨 이 변화가 발생한 이 점을 컷오프 프리퀀시 WC라고 부르고 이 WC는 1이 기준이 되니까 1 R1 C1이 돼요. 따라서 이거는 오메가 C는 1 R1 C1이 돼요. 따라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임피던스는 자 이제 제일 처음 적었던 거죠. 임피던스 특징들. 컴플렉스 넘버다, 프리퀀시 디펜던트하다. 또 뭐 있었죠? 컴플렉스 넘버다. 복소수 맞죠? 얘 복소수고 주파수에 의해서 형태가 바뀌게 돼요. 자, 컷오프 프리퀀시는 이렇고 앰플리튜드 했으니까 위상을 해야 되겠죠? 위상. 이게 오메가고 이게 Z의 각도예요. 여기서 다시 오메가 C에 대해서 특성이 바뀌죠. 오메가 C보다 작을 때 오메가가 오메가 C보다 작을 때는 얘는 일단 그러죠. R1이 특성을 가진다고 했죠. 따라서 위상은 얼마죠? 0도죠. 0. WC를 넘어가면서 이거 위상은 어떻게 바뀌나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바뀌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이거의 위상은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이거의 위상은 처음에 0으로 갔다가 오메가 C를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되게 돼요. 그리고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요. 이 그래프가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저 R1과 C1이 병렬로 있는 저 병렬 소자의 임피던스를 그린 거예요.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죠. 질문 있나요 지금? 오메가 C를 지났을 때 임피던스의 크기는 R1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는데 여기 그 각도를 표시한 부분에서 왜 오메가 C 지나면 바로 마이너스 2는 하는 거죠? 예, 맞아요. 질문이 이제 그거 질문이 왜 임피던스의 매그니튜드는 R1에서 오메가 C를 지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거 지금 봐봐요. 1 오버 J 오메가 C죠. 이거 직선 아니죠. 1 오버 X, 여러분 1 오버 X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죠. 그거를 계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스무스하게 내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런데 왜 페이지는 이렇게 급격히 바뀌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상수죠. 얘는 함수죠. 오메가는 함수죠.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이거 자체가 이걸 딱 떼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트랜지션이 없다고 쳐보죠. 없다고 치면은 만약에 R이 속성을 가진다면은 얘는 계속 이렇게 쭉 가겠죠. 컷업이 없다고 치면 1 오버 J 오메가 C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되겠죠. 이걸 만나는 부분이 여기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바뀌고 이게 스무스하게 내려간 이유는 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페이지는 어때요? 페이지는 오메가 C보다 낮은 곳은 다 0이죠. 0으로 쭉 가는 거고 오메가 C보다 높은 곳은 2분의 파이로 쭉 가는 거죠. 따라서 이게 끊겨 있죠. 이것처럼 스무스하게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바뀌게 돼요. 스텝으로. 실제로는 이렇게 딱 꺾이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매우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이건 이제 이번 다음 장에 배울 건데 대략적으로 이게 스무스하게 내려가기 시작한 시점이 WC의 10분의 1 여기는 W의 10배 구간. 이게 굉장히 대략 그렇게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 트레이닝 기간이 굉장히 얘가 100헐츠다 그러면은 얘가 10헐츠부터 1000헐츠 사이에서 천천히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예제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다시 이거의 특성을 보도록 하죠. 이 병렬 회로는 오메가 C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일정한 R 값을 가지고 매그니튜드로 페이지는 0을 가지게 되죠. 이 특성은 어떤 특성과 동일하냐면은 이 왼쪽 구간은 정확하게 저항과 일치해요. 그렇죠. 그 W가 WC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이 병렬 회로에서 C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제거해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는 저항값이 R값이 임피던스 매그니튜드가 R이고 페이지가 0도니까. 오메가 C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매그니튜드는 1 오버 J 오메가 C가 되고 페이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은 정확하게 C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보여줬던 이 회로 이 회로는 오메가가 오메가 C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긴 것처럼 되고 오메가가 오메가 C보다 낮을 때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오메가가 1600 파이 곱하기 12.3 라디안 퍼 세컨일 때 이거 몇 헐츠죠?
F 몇 혈주죠? 오메가는 2파이 F였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이거는 800kHz예요. 800kHz에서 좀 전에 봤던 C1과 R1이 각각 1나노페럿과 1메가옴모 있다고 쳐보죠. 그럼 이때 Z는 얼마일까?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이 식에다가 R 값과 C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메가 값이랑 집어넣어 보죠. Z는 R 값이 얼마죠? 1메가옴 10의 6승 1 플러스 J 오메가는 얼마죠? 오메가 얼마죠? 따라서 1600 파이 곱하기 10의 3승 라디안 퍼 세컨 오메가 J 오메가 RC죠. 10의 이거 R이고 C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이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0의 6승 오버 1 플러스 어떻게 되냐면은 5 곱하기 10의 3승 J가 돼요. 자, 이게 차이 나는 거죠. 자, 분모를 보죠. 분모에 1 플러스 5 곱하기 10의 3승 J가 있죠. 그럼 이건 뭐로 근사할 수 있죠? 이거로 근사할 수 있죠. 이걸 지우는 거예요, 그냥 지워. 그럼 값이 얼마가 돼요? (10의 3승) (10의 6승이가) 3으로 바꾸고 10의 3승 나누기 5가 얼마죠? 200이죠. 200 J인가요? 마이너스 200J죠. 마이너스 200J.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냥 저 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WC를 한번 구해보죠. WC. WC는 1 오버 RC고 이게 얼마죠? 이게 12-9승, 10의 6승이죠. 따라서 이건 10, 곱하면 15-3승이고 이거는 10의 3승이 되죠. 그렇죠. 10의 3승이면은 현재 이게 WC예요. 현재 오메가는 오메가 C보다 매우 큰가요? 매우 작은가요? 매우 크죠. 매우 크면은 얘는 커패시터일까요? 레지스터일까요? 커패시터죠. 따라서 Z는 1 오버 J 오메가 C로 그냥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이거구나. 여기다가 오메가와 C를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0J가 나오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이거의 임피던스도 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의 임피던스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하여튼 다양한 이 예시를 따라하면 다양한 방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후에 우리는 이제 좀 전에 봤던 저항과 커패시터의 등가 저항, 등가 임피던스 말고 다양한 걸 다룰 거예요. 그런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컨셉을 한 개 다루도록 하죠. 어떤 컨셉이냐면 어드미턴스라는 거예요. 자, 임피던스, 임피드라는 뜻이 뭐죠? 임피드? 임피던스 말고 임피던스의 동사형 임피드. 이게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저항한다.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레지스턴스의 동사형인 레지스트는 뭐죠? 저항. 똑같은 뜻이에요. 그냥 다르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피던스는 레지스터와 같은 거고, 그런데 임피던스의 역수, 어드밋이면 어드밋? 허용하는 거죠. 임피드와의 반대예요. 따라서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를 얼마나 잘 막느냐라는 뜻이에요. 뭘 막느냐? 전류를 막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큰 거는 볼트를 걸어도 전류가 조금 흐르겠죠. 그런데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 전류를 받아들이느냐를 가지고 수치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걸 어드미턴스라고 해요. 따라서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역수로 나타내고, 유닛은 당연히 1 나누기 5이 되겠죠. 1 나누기 5는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큰 대문자 S를 쓰고 이걸 시멘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건 그냥 단위예요, 단위. 자, 만약에 어떤 특정 소자가 임피던스 Z를 R 플러스 JX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쳐보죠. 그럼 이거의 어드미턴스는 얼마가 되느냐? 그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정의에서 R 플러스 JX가 되고, 이거를 어떻게 복소수로 바꿀 수 있을까? 물론 이건 복소수지만 이거를 실수로 분리하죠. R-JX를 곱하죠. R-JX 곱하면은 분모가 어떻게 되죠? R제곱 플러스 JX 플러스 X제곱이 되죠. 따라서 이거는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R 마이너스 J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X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G 플러스 JB라고 불러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온다는 게, 우리가 전기공학에서 V라고 쓰면 항상 우리는 이거는 볼티지라고 인식하고 있죠. I는 커런트라고 인식하고 있죠. R과 L과 C도 마찬가지예요. 레지스터, 인덕터, 커패시터 인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R과 X가 나온다는 말은 R은 임피던스의 Z, 임피던스의 실수부, X는 임피던스의 허수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상하네.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항의 임피던스 실수부는 R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드미턴스의 실수부를 G라고 표현하고, 이건 당연히 어드미턴스를 Y라고 표시해요. 어드미턴스의 실수부 B를 어드미턴스의 허수부로 인식을 해요. 갈수록 점점 알파벳을 잃고 있죠. A, B, C, D, E, F, G 나올 때 A는 잘 안 해요. A는 남겨놔요. B 나왔죠. B 나왔죠. C 뭐죠? C 커패시턴스. D는 없어요. E는 뭘까요?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가 E예요. A, B, C, D, E, F가 뭐죠? 예? 그건 유닛이니까. 유닛은 빼야 돼요. 그렇게 치면 S도 빠지죠, 여기. 유닛은 빼고 그냥 우리가 쓰는 심볼들. F는 포스죠, 포스. 전기공학에서 포스여요, 가끔. 그다음 뭐죠? A, B, C, F, G. H 빠지고, H는 남겨두고, I 나오죠. J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다 있어요. 빠진 게 거의 없어요. K는 여러분 나중에 학부 때는 안 배우지만 K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학부 때는 안 배우지만 남겨놔요. 이게 벡터예요, 벡터.
K 벡터 공간 벡터예요. JK, L, MN 많죠. 쭉 적으면은 알파벳 26개 중에서 거의 다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심볼들은 다 I, V, RLC, 그다음에 이제 RX, GB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까지. 계속 컨셉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다시 좀 넘어가기 전에 일단 직권 넘어갈게요. 자, Z1과 Z2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Z2와 Z2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의 Z값은 어떻게 되죠? Z1 플러스 Z2가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Z1과 Z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의 Z는 Z1 이거 이렇게 적을 수 있긴 하는데 나중엔 다른 예제 때문에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되죠? Y1과 Y2를 가지는 Y1과 Y2의 어드미턴스를 가지는 소자 두 개가 직렬되어 있어요. Y는 어떻게 될까요? Y1 플러스 Y2는 아니겠죠. 1오버 Y1 플러스 1오버 Y2가 돼요. 그리고 Y1과 Y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Y는 Y1 플러스 Y예요. 이거를 물론 수식으로 전개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임피던스는 임피드 막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두 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막는 힘이 더 세지죠. 더하는 거예요. 얘는 병렬로 연결하면은 막는 힘이 떨어지죠. 왜냐면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니까 병렬로 되는 거고, 어드미턴스는 병렬로 연결하면 더 잘 받아들일까요? 덜 받아들일까요? 잘 받아들이니까 두 개의 값을 더한 값이 전체 임피던스, 전체의 어드미턴스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이걸 배웠느냐? 왜? 저번 시간에 수업한 걸 기억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AC 회로 넘어갔을 때 쓸 수 없는 법칙이 뭐가 있을까요? 물어봤었죠. 그런 다음에 한 얘기가 다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저항을 잘 기억해 보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등가 저항 배웠었죠. 등가 저항 배워서 저항의 합과 직렬량과 병렬을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뭘 배웠죠? 노드 볼티지 메소드, 메시 커런트 메소드 배웠죠. 그걸로 회로 해석을 했었죠. 그 다음 뭐 했죠? 요거 데벤 이퀴밸런스 서킷이랑 노턴 이퀴밸런스 서킷 두 가지를 배웠었죠. AC 서킷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노란색 적으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 임피던스란 개념과 임피던스란 개념, 당연히 임피던스 AC 영역이니까 AC 영역과 임피던스 영역, 그리고 컴플렉스 넘버, 즉 복소수를 가지는 저항값 모두를 우리가 배운 노드 볼티지 메소드나 메시 커런트 메소드에도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데벤 이퀴밸런스 서킷과 노턴 이퀴밸런스 서킷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사실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고,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예. 자, 비가 많이 오네요. 비 오는 건가요? 바람 부는 건가요? 아, 비.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 함축해서 보여줘요. 자,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고, 사실 다 함축한 건 아니네요. 다음 문제가 더 힘들겠네. 자, 이런 등값,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이거의 VT와 RT를 구하시오. VT를 딱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때문에 기울는 서킷. 그러면 자, 다시 기억을 살려서 VT와 RT를 구하라. 그 뭐부터 구하죠? RT부터 먼저 구하죠. RT부터 먼저 구해요. 첫 번째 스텝 RT를 구해요. 두 번째 스텝이 VT를 구하는 거죠. VT를 구하는 거예요. RT는 어떻게 구하죠? 로드 제거하고, 로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소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전체 저항값을 구하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자, 이거 제거하면은 이거 3개 남죠. 이거 3개 남죠. 우리가 아까 이퀴블런 임피던스 구하는 그 방법을 여기 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걸 배웠던 거예요. 약 20분 전에. 그래서 RT를 구하고, 그럼 이제는 RT가 아니고 얘가 뭐가 되겠어요? ZT가 되겠죠. 복소수 값을 가질 테니까. VT는 뭐죠? VT는 딱 튀어나와야 돼요. VT는 VOC예요. 그렇죠? IN은 ISC죠. VT는 VOC예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VOC와 ISC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심각해요. 그렇죠? 자, 원래는 1번 풀고 2번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2번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VOC는 뭐죠? 임피던스는 저항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얘를 저항으로 다 바꿔보죠. VOC는 뭐죠? VS죠. 왜 VS죠? 여기 지금 그냥 전류가 흐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볼테이지 드랍이 생길 수가 없죠. 따라서 V는 VS예요. 다행이에요. 문제가 하나 줄어서. 이 다음 뭐 하여튼 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C는 0.1 마이크로페럿. 예를 들어서 여기 저항이 하나 딱 붙었어요. 그럼 VOC는 VS일까요? 아니죠. 여기부터 문제가 조금 복잡해져요. 하지만 지금은 처음이니까 쉽게 가죠. 자, 그럼 1번 ZT를 구하고 싶어요. ZT를 이거를 ZR, ZL, ZC라고 처음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죠? 처음에 ZR 값 더하기 ZL과 ZC 병렬이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ZR은 얼마죠? RS죠. RS. ZL, ZC는 좀 더 봐야 되죠. 1/1 ZL 플러스 1/, ZC가 되고, 이거가 어떻게 되냐면은 RS 플러스 ZL이 뭐죠? ZL이 J 오메가 L이죠. 따라서 이거는 1/, J 오메가 L이 되고, ZC는 뭐죠? 1/, J 오메가 C니까 1/, ZC는 J 오메가 C, 왜 여기 J 오메가 L, J 오메가 C가 돼요. 이렇게 보기 좋지 않죠.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해야 될까요? J 오메가 L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RS 플러스 J 오메가 L이 되고, 분자로 1,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가 돼요. 점점 이제 골치 아파지죠. 왜 골치 아프냐? 오메가가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어요. 게다가 제곱이에요.
뭐 어쨌든 그러면 자, 이 회로가 이 문제가 물었던 거는 ZT를 물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고 만약에 그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저기 있는 10 밀리헨리 0.1 마이크로페럿 50옴을 대입하면은 그게 답이에요. 답. 그런데 만약에 한 발 나가서 ZT가 주파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래프를 그려라. 그게 이제 우리 배워야 되니까 한번 해보죠. 과연 ZT가 어떤 양상을 가지게 될지 보죠. ZT. 먼저 절대값 ZT를 보죠.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이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ZT는 어떻게 되죠? 오메가가 0으로 가면은 이거 0으로 가죠. 이거 0으로 가죠. 그럼 이건 분모가 1이 남고 분자는 0으로 가죠. 따라서 얘는 ZT는 RS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요. 자, 무한대. 오메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얘 무한대로 가죠. 얘 무한대로 가죠. 누가 더 빨리 갈까요? 분모가 빨리 가죠. 더 빨리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0으로 가죠. 따라서 얘는 RS로 가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많이 띄었네요. 분모에 오메가가 있을 때 그때 저번 예제에서 봤던 트렌드를 보면은 자 물론 RS로 가는 트렌드를 보죠. 오메가가 매우 커지면은 오메가는 1보다 커지죠. 매우 커지죠. 따라서 1을 생략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떤 양상으로 가나요? RS 일단 마이너스는 남고 J 오메가 L 나누기 오메가 제곱 LC가 돼서 L과 오메가는 생략해서 RS 마이너스 1 오버 J 오버 오메가 C 이런 형태로 남겠죠. 뭐 그런 데 남아요. 하지만 어쨌든 얘는 0이 아니고 RS로 가요. RS로 갈 때 어떻게 가요? 요거에 0으로 수렴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틀려요. 얘는 그냥 상수값으로 RS로 가는 거고 얘는 요 값이 줄어서 RS로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RS로 가요.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그냥 RS냐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 양극단이 아니고 어느 중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 발생하냐? 특이점이 분모가 0이 될 때 발생. 얘가 분모가 0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값이 매우 커지죠. 따라서 Z를 오메가 돼서 그리면은 오메가 작을 때는 RS예요. 오메가가 매우 클 때도 RS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거다가 휙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은 얼마일까요? 이 특이점이 발생하는 값은 루트 LC분의 1이에요. 1 오버 루트 LC. 마찬가지로 페이지도 할 수 있겠죠. 자, 오메가가 있고 오메가가 작을 때 페이지가 얼마죠? 오메가 매우 작을 때는 페이지가 0이에요. 0도예요. 왜 0이냐면 RS니까. 오메가 매우 클 때 페이지는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 0이죠. 그런데 이 특이점에서는 페이지가 얼마가 될까요? 자, 이 특이점이란 건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로 수렴하는 거예요. 자, 얘가 수렴하고 있어요. 그럼 이가 0으로 가죠. 그러면 이 값이 매우 커지겠죠. 얼마보다 크냐면 RS보다 매우 커지겠죠. 그 말은 이거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의 페이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예제로 나왔지만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어쨌든 실제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그래프를 얘는 2차계라고 부르거든요. 왜 2차계라고 부르냐면은 오메가 제곱에 대한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2차계가 있는데 2차계는 아마 당분간 다루지 않을 거예요. 네. 페이지 이상하죠. 페이지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매우 크면 0도죠. 매우 작으면 0도죠.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보다 작은 경우 접근하고 있어요. 접근하는 작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될까? 이게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니까 물론 이 지금 여기 조건은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텀이 이 텀보다 매우 크니까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플러스 분모가 플러스가 돼 있죠. 현재 접근하는 중에. 그럼 플러스가 되면 얘 페이지는 얼마가 돼요? 페이지는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런데 오메가가 이제는 얘가 가다가 이 값을 딱 지났어요. 매우 큰 값인데 그러면 오메가 만약에 루트 LC분의 1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럼 분모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죠. 그럼 얘의 페이지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죠. 허허라. 그럼 이거 뭐죠 이거? 얘가 가다가 점점점 페이지가 오메가가 루트 1오버 루트 LC분의 1로 접근할 때는 페이지가 점점 커져요. 얼마까지 커지냐? 2분의 파이까지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얼마까지? 2분의 파이까지 커져요. 그런데 순간 루트 LC분의 1을 지나가는 순간 얘는 얼마가 되죠? 페이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그런 다음 어떻게 돼요? 다시 0으로 가겠죠. 들어갈 때는 페이지가 0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짚을 줄 알았는데 복잡하죠. 복잡하죠. 예. 다시 그릴게요. 이것도 그럼 제대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기계 진동 아직 안 배웠죠?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 배우지 않았죠? 그 형상이랑 이 형상이 매우 비슷해요. 이후에 배울 건데 안타깝게 전기공학 2학년 원래 3학년 과목이었어요. 네, 2학년 내려오면서 진도가 어긋났는데 어쨌든 여기 다루는 이 모든 내용들이 기계공학의 진동 시스템이랑 비슷해요. 어쨌든 이게 정확한 답이고 뭐 예제 간격인데 예제는 뭐냐면은 여기 값을 적었는데 F가 10의 3승 헐치일 때 과연 이거의 RT 값은 얼마인가? ZT 값이 얼마인가? 그거예요. ZT 값이. 근데 이건 사실 쉽죠. 우리 R, LC 다 알고 오메가 아니까 이거 곧장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 알죠? 항상 오메가는 2파이 F예요. 이 값을 여기 집어넣어서 복소수 값을 구하면은 복소수가 나오고 페이저 폼으로 각도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가령 어떻게 나오냐면은 50 플러스 60.41 J가 나오게 되고 또는 82.33 각도 0.92
918. 항상 이 페이저 폼 표시할 때는 단일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도로 표시하고 싶다. 그럼 괜찮지 않지만 어쨌든 도로 표시하고 싶으면 도를 붙여야 돼 이렇게. 도가 없으면 무조건 라디안이에요. 이거는 이제 거의 산수니까 여기 집어넣어서 풀면 되고. 네. 예? 아 저렇게 페이지가 점프해서 떨어지는 게 맞냐 그 얘기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설명할 수가 없냐면은 오메가가 루트 L 10분의 1로 가죠. 가면은 분모가 어떻게 되죠?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죠? 무한대로 가죠. 이 페이지가 얼마일까요? 그래, 무한대의 페이지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맞죠? 사실은 루트 L C분의 1에서 매우 작은 값은 여기를 수렴하고 매우 큰 값은 여기 수렴하죠. 근데 이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뭐 자, 소극적 올라갔다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되는 이렇게 되겠죠. 왼쪽 그래프는 약간 틀려요. 왼쪽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무한대죠. 무한대 맞나요? 무한대 맞죠. 무한대예요. 근데 지면의 한계상 그냥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 있나요? 좀 재밌는 부분인데 재밌게 얘기를 못했네요. 왜냐면 내가 연구는 기계공학인데 기계공학을 풀 때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진동은 모두 복소평면에 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재밌어요. 전혀 안 믿기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 4장 배우고 있죠. 4장 배우고 있는데 6장에서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